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신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1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역사학회 심쿵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예, 그리고 50을 넘어보는 나이 껌나무가 된 최강욱입니다. 예. 오늘은 러일 전쟁. 네. 지난 시간까지 독립협회를 하면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네. 예, 그리고 막판에 우리가 독립협회 막판에 공무원의 철학에 대해서 불꽃 튀게. 예, 불꽃 튀게 공무원 쉐이들 듣기나 했을까? 좋은 공무원들이 훨씬 많다고. 근데 저는 뭐 좀 들으시는 분들이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왜냐면 이게 내용상 동학이나 독립회 좀 재밌고 가보는 솔직히 조금 덜 재밌고 하지만 이게 또 이렇게 디뎌야지 또 올라가고 이런 맛이 있어서 사실 좀 가보나 이런 조금은 들 주제들도 좀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무원 조금 아까 뭐 좋은 공무원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2007년도 저는 이제 손학규 캠프에 있었는데 네. 그때 경기도 시절에 경기도 지사 시절에 네. 공무원들하고 함께 뭐 LG전자를 저기 어디 뭐 그 파주인가 어디에 그 유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들 칭찬을 많이 해요. 예. 근데 그게 일단은 유권자들의 공감이 안 돼. 네. 그래서 우리가 그만하라 그랬거든. 네. 근데도 계속해. 절대 공감이 안 된다. 물론 그런 공무원들이 있겠지만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문제점은 장하준 교수인가? 어쨌든 주류경제학에서 제3세계 공무원들의 부패성 때문에 경제 발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정론 중에 정론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그걸 막 칭찬을 해. 그래서 그만하라 그랬더니 끝까지 하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싸웠어요. 네. 개인의 편협한 그 주관적 경험을. 경험을 자꾸만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지 마라. 예. 예. 전 그게 아집이라고 봤거든요. 예. 그건 말 안 됐대. 그래서 그만 나왔어 나는. 그 캠프에 안 있고. 사실은 어떤 직종이 좋은 평가를 받는 거를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말하면은 그거 자체로 자기가 좋은 평가를 막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백이지. 응? 그렇게 보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세상에 공정하고 깨끗한 조직이 어딨냐 이걸 얘기한다는 거. 그다음에 뭐 경찰이 뭐 요즘 많이 달라졌다. 이걸 경찰 입으로 얘기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 사실은. 남들이 겪어보고 나서, 야, 이제 진짜 달라졌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정한 명예인 것이지. 예. 지네가 나서가지고 지네가 달라졌다고 막 홍보를 해. 그거는 나는 안 달라졌다라는 그쵸. 자백밖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캐릭터 만들고. 예. 역대급 있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했다고 하는 역대급. 예. 이명박 대통령. 맞아, 역대 맞아. 가장 깨끗한 정권이라고. 맞아. 그러잖아. 근데 그거 왜 하는 줄 알아요? 왜요? 우리 경제가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위기론 얘기하다가 네. 선거에 임박했고 우리 경제가 수치를 보면 그렇게 위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00%확 바꿔. 예.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국민들 80, 90%는 그 워딩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기 말하면 그냥 그 말 자체를 믿는다. 그럼요. 예. 이걸 우리가 지난 역사 보면서 역사를 정치적 독립협회도 정치적 관점에서만 보고 경제적 관점, 국제조약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우리 심쌤이 마지막에 강조했잖아요. 네네. 똑같이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요즘 나팔수들도 있잖아. 종편에서 야 경제 괜찮다.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가장 깨끗한 정권이다. 그럼 막 종편에서 그다음서부터 색칠을 해줘. 이 점이 이렇게 깨끗하고 이 점이 이렇게 깨끗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이게 국민들에게 먹어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힐 만한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로도 바뀌게 되고 아래로는 아래로도 바뀌게 되고 좀 그런 변화들이 같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바꾸기 위해서 한바탕 전쟁이 벌어졌어요. 러일 전쟁. 아무 상관없는 어쨌든 전쟁은 벌어졌잖아. 얘기를 그렇게 갖다 붙이시면 안 되고요. 역사를 공부한다 하고 생각해 본다는 거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과연 나한테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삶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고 그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헤쳐갔고 그때 아픔은 뭐였고 실패의 이유는 뭐였고 성공했으면 또 이유가 뭐였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거고 또 그 시대의 역사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면이 있고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지점도 정확히 찾아낼 수 있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고.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일종의 애국개몽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국구에서 여러 눈앞에 보이는 이슈들과 싸우고 비전을 제시하는 건 현재적인 이슈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것보다 자극적이지 않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일반인들 또 일반인들의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상상력을 사실 주는 거니까. 그럼요. 네, 다소 진가역보다는 시청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전국구보다는 전국구보다는 시청률이 좀 청취율. 아무튼 에이 제 잘못이네요. 그렇죠? 아무튼 좀 떨어지더라도 예. 이렇게 계속 이끌어가 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전 되게 뿌듯하고 좀 되게 좋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전 진짜. 개인적으로 백수인데 할 일이 있어서 좋아요. 근데 이게 러일 전쟁이 예. 이제 아까 얘기를 이상하게 붙이셨고요. 그렇게 붙이긴 좀 그런데 되게 의미가 많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저는 이제 어디 강연 가서 한번 얘기했던 건데 실패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갑신정변, 뭐 동학농민운동, 뭐 이렇게 뭐 갑오개혁, 동교협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 우리 민족의 너무나 많은 노력이 결국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빡 이기게 되면서 한번 딱 스탑이 되는 거죠. 완벽한 실패. 그렇죠. 완벽하게. 왜냐면 요 결과가 을사조약이니까 이게 그 어떤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열심히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정세 앞에서 우리가 근현대사 속에서 이제 1차적으로 치명적인 실패를 한번 당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우리가 포기한 얘기는 아니지만 두 번째 같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동아시아의 운명을 이렇게 결정지어 버리는 거죠. 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단순하게 그냥 러시아랑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러시아랑 이기게 되면서 이제는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남만주까지 발판권을 얻게 되는 거고.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동아시아 전체가 이제 제국주의와 전쟁으로 가게 되는 예. 그 단초가 열렸다고 볼 수 예.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러일 전쟁 전에는 동네에서 주먹 좀 쓰는 놈이었었는데 그렇죠. 예. 러일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전국구 조폭으로 등극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지나갈 때도 알아주는 그렇죠. 짱이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행동이 바뀌어요. 예. 러일 전쟁 전에는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러일 전쟁 전에 핵심 목적은 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일본을 우리가 지키기 먹히지 말자는 거였지. 그렇죠, 그렇죠. 지키기 위해서 조선까지 우리가 뭐 좀 해야 된다. 이건데 이기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세상에 남만주까지 자기네 쉽게 말하면 영역이잖아요. 남만주에 발을 딱 들이미는 그 순간 보이는 게 뭐겠어요? 몽골, 중국, 그러니까 화북지방, 대륙을 먹자 이제. 그렇죠. 네, 시베리아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일본은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의 오키나와 밑으로 배 타고 내려오면 필리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적 견지에서 보면 한반도를 먹는 그 순간 소위 말하는 아시아를 위와 아래로 다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행동이 일본은 한반도를 먹어야 되지만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미 먹어 있어. 그럼 우리 위아래로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진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스스로 태어나면서 먹었어, 여길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옛날 막 공부해 보면 아무리 뭐라고 그러더라도 우리 역사보다 중국이 한 600년 정도 빨리 가고 일본이 우리도 한 600년 늦거든요. 예. 그 왜냐하면 이게 반도니까 그렇지. 중국 문화가 선진적인 걸 우리는 빨리빨리 수용을 하는 거고 요게 짧은 바다더라도 그 건너가는데 시간과 노력이 걸리니까 자 그런 것들을 진짜 잘 활용하고 만들어 가면 그 생각을 했어요. 영국 입장에서 그게 섬나라가 네. 어느 날 이제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하고 인도를 식민지로 하고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영국이라는 데가 사실은 척박한 땅이라서 로마 애들도 별로 그렇게 안 쳐준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온갖 물산들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아 이게 진짜 나라를 운영하고 세상을 사는 맛이구나 이걸 느꼈을 거 아니야. 지금 일본 놈들이 이제 그걸 느끼게 된 거 아니야. 러일 전쟁을 딱 이겨놓고 나니까 이야 세상에 이렇게 넓은 땅과 이렇게 많은 지하 자원과 이걸 전부 다 우리가 헐값에 이걸 다 빼먹을 수 있다니 빨대를 꽂다니 막 이런 건데 아니 그러니까 러일 전쟁 전에는 일본은 러시아한테 먹힐 것 같은 그걸 두려움으로 예, 트라우마가 두려움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청나라 신경 쓰다가 예. 청나라가 좀 허당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러시아가 아니 2장을 이겼어 청나라를. 그 1장 러시아가 있었거든. 1장을 딱 먹는 순간에 전체 학교가 다 내 거야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학교 안이나 밖이나 다 내 땅이야.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든 그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게 되고. 예, 그렇죠.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근데 약간 얘기를 옛날 얘기로 가면 살짝 재밌는 게요. 그 이제 옛날로 가면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청일 전쟁에 이겼을 적에 분위기가 되게 좋았대요. 근데 일본 이제 내. 일본에서. 그래서 여기 제가 인용한 거 보면 이제 미친 듯이 날뛰고 오만 방자로 흘러 국민이 있는 곳마다 함성 개가의 무대에서 고주망태가 된 것처럼 장래의 욕망이 하루하루 증장하고 있다.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청일전쟁 이겼었잖아요. 예. 이겼는데 이긴 바로 그 순간 삼국 간섭이라는 사건이 터졌죠. 예. 예전에 이제 했던 얘기인데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일전쟁은 1894년이었고 러일전쟁이 1904년이니까 딱 10년 동안. 네, 10년 사이인데 그래서 아니 한국 간섭이 어느 나라였었어요? 예, 지금 얘기하려고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 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프랑스랑 독일을 데리고 들어온 거죠. 세계 넘버 3, 4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넘버 2, 3, 4니까 이때 이제 여기 밑에도 글이 나오지만 전쟁을 이겼는데 외교에서 깨져서 막 폭동도 일어나는데 한편에서는 또 무슨 기록이 있냐면 러시아, 프랑스, 독일에 이 해군이 와서 포격을 할까봐 극도의 침울에 빠졌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무시무시한 상황. 그러니까 이겼고 야 우리가 청을 이겼다라고 기뻐하는 그 순간 러시아가 나와서 야 너네 뭐야. 그때 느끼는 그 당혹스러움. 폭동을 일으키면서도 막 두렵고. 예. 어떤 이런 상황이 이제 좀 러일전쟁의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로 가보면요. 상황이 이게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지금 뭐 동의협회 하느라 정신은 없는데 결정적 상황이 뭐가 생기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상황이 뭐냐면 1895년 상황에서 10년이 지나면 1905년이 되는데 그때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이 된대요.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 거죠. 시베리아 철도가 딱 뚫려버리면 그 다음에 러시아 애들은 남하를 해서 만주 그리고 베이징까지 영향권을 장악할 것이다. 예. 더 잘하면 최대 양쯔강 하류까지도 갈 것이다.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마한이라는 사람이 예. 러시아 중국 제국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 러시아가 중국 전체를 먹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이제 가시화가 영국 사람이 쓴 책을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 사람. 미국 사람 썼어요? 네네. 또 바뀌었어, 그 사이에? 원래 미국이었어요. 원래 미국에 썼어요? 네. 아, 알프레드 그러니까 마한.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로 먹었으니까 뭐 거기 도찐개찐이네. 야, 아무튼. 아이, 참나. 네,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이제 두려움이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가 됐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정치도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약이라는 건 빌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뭐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일본이 이때 이제 그 청일전쟁 끝난 다음에 막 폭동이 발발하니까 이토 히로미미가 대중에 나가서 막 연설을 해요. 근데 그때 무슨 연설을 하냐면 10년을 기다려 달라라는 유명한 연설을 해요. 10년만 주면 지금 냉정히 따져서 우리가 레벨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이란 기간 동안 이렇게 해서 10년 후에 복수해 주겠다.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해요. 그래서 1895년 12월에 의회에서 전후 10개년 계획에 따른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 거죠. 총 경비 7억 8,105만 엔. 그래서 군비 확장안부터 시작해서 기간산업 육성과 행정제도 확장 비용까지 모두. 근데 그게 전년의 9배. 그렇게 해서 전년 예산의 9배를 군비에다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을 확장시킨 거죠. 예, 일단. 예산을. 네. 네. 근데 이제 평균 국가 예산이 이때부터 10년간 절반 정도가 다 군대로 들어가요. 절반 정도가. 네네.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7억 8,105만 엔은 네. 전년 예산의 9배 늘린 거죠. 늘린 거야. 와, 이거 어마어마하게 늘린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국 간섭을 당하고 나니까 지금 그때 꼭지 확 사실은 돌아버린 거지. 큰 이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막 민족적인 자부심도 드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되니까 열받은 거지. 예.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뭔가 하여튼 해보자. 딱이라도 한 대 때려야 된다. 처음에는 사실은 그렇게 완전히 이길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고 예. 우리를 못 먹게 하자 이런 생각이 컸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할 땐 1895년도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을 때 어찌 보면 방어적 개념이 더 강했을 수도 있겠죠. 강했어요. 그렇겠죠. 그건 확실하죠. 예, 우리가 먹힌다 이러다가 그다음 1905년이면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이 되면 위험하다 이제. 조선은 물론 만주까지 다 먹히고 그다음 우린 고립된다. 예. 이거 막자. 그 국민들이 열화같이 이뤘으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10년만 기다려줘라. 예산 10년 동안 쏟아붓겠다. 그리고 그중에 반을
군비에다 놓고. 그렇죠. 체계적인 투자를 신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도가 시베리아 철도는 이제 모스크바에서부터 오는 거고요. 동청 철도라고 해서 이제 또 남만주까지 내려오는 철도가 별도로 있어요. 아, 동청나라 철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 동쪽. 청나라 동쪽.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라인이 만들어져 버리면 사실은 뭐 베이징까지는 러시아 육군이 바로바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기차 타고 무서운 오면 거죠. 금방 오니까. 왜냐면 이때 무섭겠다. 왜냐면 세계 제2의 대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영국하고 러시아가 서로 누가 세냐 먹을 때니까. 프랑스는 그 전에 막 하다가 계속 져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한번 망한 다음에 다시 부활을 하지만 이제 영국이 상대는 안 되고 러시아가 국력으로는 사실은 영국보다 훨씬 못 미치는데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 이게 워낙 영향이 강했던 나라니까 셌죠. 근데 해군이 이제 이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시베리아의 철도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철도가 중요한 거죠. 지금 마치 스마트폰이 중요하듯이 철도가 이때는 아주 핵심적인 수단이 되는 거죠. 근대화의 수단. 이게 딱 놓여지면 군대가 바로바로 올 수 있는 뭐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요게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청나라한테 청일전쟁 이겼잖아요. 그때 이제 한 3억 량 정도 받았거든요. 3억 5천만 행을 받은 거로 그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 돈을 다 이제 여기다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주도 면밀한 거예요. 저는 좀 그런 측면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우리나라의 저기 새누리당 국방개혁아 뭐 이런 거 보면 뭐 하는 게 없고 막 이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보니까 7억 8천만 원이고 촌에서 받은 게 3억 4,500만 원, 500만 앵이니까 한 45%쯤을 예산에 여기다 쏟아볼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우린 이런 돈 있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할까요? 4대강. 힘이 방송 의욕이 갑자기 훅 날아가는. 답답해. 아니 그 4대강에 30조 쓴 거요. 이 동남아시아 그 국가들 거의 1년 예산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걸 쏟아붓고 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뭐 큰 소리만 빵빵 치고 뭐 친이의 부활그로 요즘 기사 나오대 뭐 제3의 길로 친이가 부활한다고. 난 친이 이명박한테 붙었던 이 정치인들은 이명박 정권 5년에 대한 반성하고 스스로 감옥 가고 한 10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국정교과서 가서 반대인데 그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 역사과 교수들 끌고 와서 좌빨이라고 국회의장에서 엄청 모욕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하고 끌고 와서 초청해놓고 그 자리에서 좌빨이라고 공부한 거야. 제일 치사한 짓을 했네. 그거. 원래 지집 앞마당에 불러놓고 야단 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때 이제 오신 분이 서중석 선생님이라고 학계 완전 원로 이번에 은퇴하신 분인데 나이가 70이 근데 자기가 초청 인사로 불러놓고 거기서 좌빨이라고 야단을 쳐? 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해놓고 와서 무슨 국정교과서 비판하면 누가 그 말의 진정성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상명대 주진호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막 비판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대세가 바뀌니까 딱 상황을 바뀐다면 이런 편 들고 하는. 근데 난 정도원 의원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어. 왜요? 낙선해서. 아무튼 좀 답답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예전에 얘기 나왔던 건데요. 그 의화단 사건이 터져요. 의화단 사건. 그 옛날에 기억나시겠지만 그 권법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죠. 얘네들이 막 베이징까지 와서 이렇게 서양 열강과 싸우다가 8개국 연합군 만들어져서 깨졌던. 근데 그거의 최대 수혜자가 러시아예요. 왜냐하면 군대를 끌고 내려오기 제일 좋죠. 그리고 베이징에서 문제가 생기면 만주에도 문제가 생기고 만주에 문제가 생기면 시베리아에 문제가 생긴다는 빌미로 군대를 아예 남만주에다 갖다 박아놔버려요. 전략적인 거죠. 계산을 하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시베리아 철도, 동청 철도, 그리고 이제 군대가 이제 남만주까지 주둔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 사실은 제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건 우리나라인데 우린 지금 이제 막 뭐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독립협회하고 하는데 누가 두려움을 느끼는지. 우리 만민공동회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면 외부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게 좀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러시아가 저렇게 저 때만 해도 잘 나갈 때니까 그 영민한 이완용이는 이제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내가 커봐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고. 진짜 이완용 끝까지 물고 늘어지시네. 그 정도 러시아에 붙어갖고. 그렇죠. 아니 이런 거에 부부가 맨날 부부싸움하면서 가정이 그 평온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럼 밖에 나가서 사업적으로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 네, 맨날 그게 신경 쓰여갖고. 그리고 지난주에 5개 파가 나뉘어져갖고 뭐 고종, 수구파, 친노, 그다음에 그 급진적 개혁, 온건개혁 이게 나눠갖고 싸우는데 어떻게 외부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러일 전쟁은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학교에서는 어떻게만 배우냐면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이기고 우리가 식민지가 됐다로 딱 끝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저희 진가역에서 하는 주제는 뭐냐면 좀 일본의 입장에서 또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전체를 조망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러일 전쟁을 난 상세히 본 게 전생에도 없었고 지금 생에 처음이고 다음 생에도 못 볼 것 같아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기 한국사 관련 책이 아니고 다 일본사 뭐 이런 러시아사 그런 쪽의 책을 내용을 찾고 이렇게 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재밌더라고. 네, 좀 관점을 넓게 보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도 국제 속에 있으니까.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예. 이게 정말 안 유명해요. 저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은 잘 몰랐어요. 블라고 벤셴스크 사건입니다. 블라고 베셴스크. 베셴스크 사건입니다. 예, 이게 블라고 베셴스크가 네. 러시아 지명 아니에요. 네,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이거 보고 알았지. 그래서 나는 블라고 베까지 읽는 건지 블라고 베셴스키 하는 건지 스크 하는 건지 크로 끝나는 거 보니까 네. 러시아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스크. 그쵸, 그건 네, 바바로 스크. 네, 맞아요. 스키. 스크. 근데 여기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아무르강에 이제 경계가 있고 아무르강 이제 쉽게 말하면 북쪽이 이제 러시아 땅이고 예. 남쪽이 청나라 땅인데 이제 사소한 빌미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청나라군이 이게 사격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국가 간의 무력 충돌에 불과한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상태에서 러시아 애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대량 학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건너와서 아이훈이라는 지역에 있는 중국인 촌락을 싹 불태우고 예. 아무르강 근처에 있는 청나라군 5천여 명을 잡아서 학살하고 매장을 시켰던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무슨 히틀러 이런 게 워낙 크니까 이게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 그 당시에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러시아의 잔악함 그리고 러시아의 위험성을 중국인들 그리고 일본인들이 아주 경악을 했던 사건으로 이제 보통 부른다고 합니다. 블라고 베셴스크 사건. 네. 그 어이가 좀 땡기시나 봐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상태에서요. 그 이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사고하는 방식대로 사고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걸 또 왜 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이제 CBS랑 만들어서 올리면 참 재밌는 게 제가 제 딴에는 이걸 꼭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걸 발굴하면 그 시청률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뭐냐면 고정관념이 좀 사로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위대한 소설가도 독자가 예측하는 결말을 만들어내는 소설가가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틀이라고 하는 게 벼랑 하나 새롭게 확 깨갖고 그러니까 이 개혁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야. 네. 새롭게 가려고 하는 노력은 수구는 편하거든요. 보수는 편한 거야. 원래 개혁과 진보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새롭게 바꾸려면 누가 그걸 적응을 하겠어. 와, 우리도 맨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벼랑 엘리베이터 생겨봐요. 그럼 그거 타고 가겠냐고. 타고 가려면 옆에서 그러지. 야, 그거 타고 올라가 뚝 떨어지면 책임을 질 튀어? 그럼 못 타고 가는 거지.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새로운 거 하지 말고 진가역이나 계속 해요. CBS 갖고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걸 먼저 했어요. 누가 물어봤어 먼저 했냐고? 아 이거 짧게 했구만 뭘. 네. 이상한 소유욕을 발동. 내가 고종이다. 그러니까 제 말은 원래 그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 상황이 이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일본 애들이 좀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때 일본 애들은 이 문제의 돌파구로 또 대아시아주의예요. 우리가 밀고 올라가서 조선, 만주 뭐 다 먹어서 우리가 중심이 된 새로운 아시아상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내용을 보면 말이 좋아서 대아시아주의지 그냥 러시아랑 싸운 다음에 자기네들이 식민지 늘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나 이 사건을 보면서 아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한다는데 일본 애들의 민족주의적 근성이 침략적 민족주의 아니에요. 네. 섬에 갇혀 있으니까 늘 대륙으로 이렇게 나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근데 자기들은 늘 침략했고 누구 죽이니까 러시아 애들이 밀고 내려고 자기를 죽일 줄 알고 겁을 먹은 거야, 더러. 사전에. 사전에. 그것도 의미가 그리고 이 있다.
블라고 베셴스크 사건을 보면서 저놈들 우리나라 섬에갖고 우리 죽이면 어떡할까 더러 겁을 먹은 거예요. 그렇죠. 심정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제 생각에 불과하지만 아니 되게 의미 있는 생각. 아니, 늘 지들이 가서 사람들 죽였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쪽팔리게 야 우리 죽일 것 같으니까 제대로 싸우자가 아니라 대외적 명분으로 아시아를 지킬 것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뭣도 없는 놈들이 폰만 그렇게 잡은 거야 처음에는. 그러다가 막상 해갖고 이긴 거가 된 거지 러일 전쟁에서. 처음에는 지들이 맨날 가서 사람들 죽이니까 지들 죽일까봐 되레 겁을 먹고 이러고 시작한 거 아닌가. 사실은 쌈 붙을 명분 찾는데 아주 좋은 사건이 됐죠,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백인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말살을 하니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포장을 한 거예요, 일본이. 그렇죠. 저거를 네. 뒤에도 계속 써먹잖아. 대동아 공영권 어쩌고 하면서 그 귀축들로부터 그 영미의 귀축들로부터 우리 그 동양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도 아베가 이때 똑같은 얘기를 한 거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적극적 평화 얘기하잖아요. 네, 적극적 평화 아베가. 예.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여담이긴 한데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4대문 중에 남아있는 게 그 동대문하고 남대문밖에 없잖아요. 네. 그 제가 얘기 안 했죠. 그 왜 있는지 아세요 혹시? 그냥 할게요. 예, 얘기 안 했어요. 네, 그 왜 있냐면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거 만들다가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임진왜란때. 네, 임진왜란 때 카토 기요마사가 그러니까 일본군 그 헤드가 남대문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동대문으로 들어왔어요. 그거를 기리는 의미로 남대문하고 동대문을 남겨둔 거래요. 일제시대 때. 네. 일제시대. 걔들 입장에서는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남은 거죠. 그럼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도성도 원래 다 있었고 다 있고 작은 문들도 소문들도 있죠. 있고 다 있는 건데 다 없애고 다 남대문하고 동대문하고 남대문만 남긴 건 자기들이 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어떤 영광스러운 그때 못 이뤘던 걸 드디어 이뤘다. 어떤 이런 것들인 거죠. 예. 우린 일본에 와서 지킬 문이 없네.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아까 뭐 침략적 본성 얘기하시니까 예. 이제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약간 여담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이 이 동아시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거화 의용군 운동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중국의 젊은이들이 위안스카이가 이끌던 옛날에 얘기했던 사람이죠. 위안스카이가 이끌던 군대에 들어가서 러시아랑 싸우자. 뭐 이런 운동도 이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추진이라든지 당시 유명한 혁명가들이 화흥회나 광복회 같은 단체들도 만들고요. 그게 묶어져서 도쿄에서 확대 개편된 게 중국혁명 동맹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체냐면요. 요게 순원이 만든 거고 요게 중국의 신해혁명을 일으키는 아주 핵심적인 단체가 돼요. 예. 근데 왜 하필 도쿄에서 해요? 망명가들이니까요. 망명을 했으니까. 혁명을 꿈꾸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 활동이 안 되니까 일본으로 많이 그랬구나. 망명한 거죠. 예. 그리고 이때는 일본이 하여튼 대안적인 이런 모습이 컸기 예. 때문에 거기 많이 가려고 아시아에서 하고.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이나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데가 동경이었잖아요. 그때는 중국보다도.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이런 일들도 같이 좀 부대적으로 진행됐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예. 같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전쟁 직전에 옵니다. 전쟁 직전에 오면서 치열하게 이제 협상을 하게 돼요. 협상을 예. 하게 되는데 이 협상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되게 분위기가 뭐냐면 러시아는 자신만만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일본에 질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그렇지, 것 같아요. 그렇죠. 동네 꼬마 니까 일종의 일본이 저 뭐 아니 예를 들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 랭킹 1위 2위인데 그렇죠. 지역에서 쌈좀 한다 그래갖고 야 우리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어쩌고저쩌고 하자 하니까 너 뭔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 입장에서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네. 청일전쟁에서 니네 이겼다고 그거 이미 병든 나라인데 중국은 예, 그렇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는 제안을 한 거지 일본이. 자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는 제안은 네. 광고 듣고 계속 가기로 하겠습니다. 타이밍 좋다. 자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는 일본의 제안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이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은 뭐냐면요. 너무 재밌네요. 그 러시아한테 만한 교환론을 제안해요. 이게 이토 히로부미나 이노우에 가로우 같은 사람들이 추진했던 러일 협약인데요. 이게 뭐냐면 만주 너네 먹어라. 대신에 조선은 우리가 먹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진출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주권을 지키려면 조선반도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예. 이익선의 범죄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한 교환론을 제시를 한 거죠. 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만주나 조선이 니네 땅이 아닌데 또 예. 우리 땅도 아닌데 우리가 이걸 왜 간섭을 하냐. 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기하질 않아요. 이번엔 이토가 무슨 제안을 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북위 39도선에다가 그러니까 선을 긋잖아요. 묘하더라고. 예. 기분 묘하죠,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이제 38도선 되게 유명한데 좀 위죠, 원산 쪽. 조금 위에요. 예. 예. 39도선에다가 선을 긋고 위아래 나누자. 우리가 좀 북한 쪽은 그쪽 뭐 압록강, 두만강이나 원산에 좋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양보할 테니까 내놔라. 예.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미래가 예견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역사의 대자뷰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 해방 이후에 네네. 한반도를 가는데 38도선으로 가누잖아요. 그게 위의 열강과 아래의 열강들을 봤을 때 중간에서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는데 네. 한쪽으로 완전히 가면 힘이 쏠리니까 중간쯤 나누자. 이때는 39도로 계산한 거예요. 그건 나중에 계산하면 38도가 더 적절할 것 같으니까 딱 나눈 거니까 그쵸.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그렇게 맞닥뜨리게 되어 있던 거더라고. 아니 근데 그 저기 뭐야 소련이 나중에 이제 그 저기 미국과의 관계 설정할 때도 39도선을 계속 제안하죠, 먼저. 네,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처음에 그 미국과의 관계 때도 39도선에 나왔 그때 이제 신탁 통치를 한 해 만에 예, 뭐 그런 신탁 거 할 통치 적에 때. 예. 그때도 38이 아니라 39를 39도. 얘기하죠. 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그런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패망하면 어떻게 관리할까? 예. 39도선이 계속 나와요. 39도에서 우리가 조금 남쪽이 조금 더 먹는 거였었는데. 아니, 많이 먹죠. 위도가 훅 올라가니까. 예. 근데 어찌됐건 이게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 국경선에다가 중립지대 완전 DMZ 느낌 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설치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만 러시아는 받아들여주지 않죠. 그러니까 완전히 러시아는 이제 오만했던 거예요. 근데 다음 장을 넘어가면 이게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일본도 2트랙, 3트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다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 내에 이토 히로부미만 있는 게 아니라 육군 군벌 아주 유명한 야마가타 아리토모, 또 가스라 다소 외상, 뭐 고무라 주타로 이런 사람들은 뭘 보냐? 어차피 러시아와 협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힘은 사실 한계가 있으니까 뭘 해야 되냐?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자는 거죠. 그게 어디냐? 영국인 거죠. 네. 그게 영일 동맹 노선이에요. 예. 아니 근데 요 대목은 전략적으로 무척 기가 막히더라고. 그리고 영일 동맹의 내용도 보면 기가 막히는 게 일본의 이 전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전쟁 전략가들의 마인드가 대단히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걸 지금 우리가 봐도 전략사에 대해서 이렇게 봐도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거든. 그냥 러시아하고 맨투맨으로 협상을 하면서 1대1로 협상을 하면서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외곽을 때려서 러시아를 압박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을 묶어놓고. 그렇죠. 아유 깜짝 놀랄 만한 전략들을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당시 영국이 뭐 워낙 센 나라니까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7개의 바다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뭐 대서양, 뭐 인도양, 큰 바다 다 지배하는 거고요. 당시의 철강 생산량이 일본의 5,900배에 달했대요. 이게 산업혁명 그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일인 거죠 이게. 이게 나중에 가면 예. 그 군비 확장 역사 얘기 나오거든요. 그때도 영국이 해군 개발하는 거 보면 다른 나라들 아예 쫓아가지 못해요. 아 진짜 그 속도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런 나라랑 이제 딱 결착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일단 첫째 조선 반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시종일관이에요. 나중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이나 뭐 임시정부 얘기 나올 때도 영국은 기본적으로 관심도 없고 부정적이에요. 조선에 대해서 그냥 신뢰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한 영향력도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뭐만 관심이 있냐? 러시아의 남아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빈 공간. 자기들은 뭐 인도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관리할 때 많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가 일단 조선을 먹어버리면 태평양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막는 것만 관심 있지 먹고 싶진 않은데 여기 쓸만한 애 하나가 있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야, 일본이. 네. 괜찮잖아요. 마치 요즘에 미국이 그 일본하고 붙는 얘기를 아주 스토리에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어디에 일본 센카쿠? 네, 센카쿠 열도? 센카쿠 열도하고 지금 그 일본이 계속 경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미일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는 게 네. 지금 그 미국의 위치에 영국만 대체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때가. 그렇죠. 지금은 중국 견제, 그때 당시에 러시아 견제. 그렇죠. 그리고 견제하려고 하는 세계 주축 국가는 그때는 영국, 지금 미국. 그렇죠. 그리고 그거 보면은 이 전체적인 그 국제관계 속에서
일본 놈들이 교활함을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이게. 예. 어쨌든 센 놈들한테 붙어갖고 무엇인가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그 위치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감정이 섞이니까 교활이지만 예. 어쨌건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훌륭한 거죠.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본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잘하면 되는데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그러려면. 진짜.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예. 대통령은 진짜. 그리고 좀 국민적으로도 이런 국제 이슈에 관심도 좀 많이 가질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국민적으로 관심 갖기 위해서 팟캐스트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팟캐스트는 하는 데가 전국구밖에 없어. 아, 그러니까요. 그 제가 참 답답해 진짜. 예. 맨날 정치 얘기만 하니까 예. 정치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주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아,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미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 난 그거 다른 건 둘째 치고 강정마을 어떻게 돼 있는지, 해군기지.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밀양 할머니도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아니, 국내 정치 얘기하려면 그런 것도 해야 돼. 맨날 더민주 얘기하거나 새누리 얘기하거나 국민의당 얘기하면 조회수가 빡 올라가요. 네. 아니, 이게 시청률 따지는 종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요.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세월호 다루면 실제로 조회수가요. 3분의 1로 줄어. 아, 세월호도 그럼요. 아, 그렇구나. 아니, 심지어 우리 주위에 아주 자주 나오는 패널도 아, 세월호 하면 자기도 안 듣게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뭐 조회수 많이 올라오는 게 뭔 의미가 있어. 등이 좀 밀린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국내 정치 문제를 하려면 이렇게 어렵게 싸우는 현장의 문제들. 그다음에 한일의 문제점, 남북의 문제점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김창수도 여기저기 불러가면서 먹고 살 거 아니야. 출연료 다만 10만 원에도 받아갖고. 아니 왜 갑자기 갑자기 왜 박사님 얘기로 김창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 뭐 할 얘기 까먹었잖아요. 갑자기 왜 아니 러일 문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제 친구가 저기 뭐야. 친구 얘기하려고 그랬다. 친구가 언제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얘기 김창수 박사님 때 그러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친구가 야, 용환아 저기 정봉주 의원이 너는 좀 들깐다. 예. 하도 이지아 변호사님하고 김창수 박사님 같은 사람 깐다고. 김창수를 까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우리가 밝히는 걸 뿐이지. 뭐라고요? 청와대 시절에 행정관 시절에 음주운전해갖고 사퇴했거든. 그걸 계속 밝히는 거지. 근데 이번에 그 오바마가 히로시마 간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참 그쵸? 그것도 오바마도 정말 생각이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죠, 그게. 미국 측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래 놓고 우리한테는 이제 막 그럼요. 겁박을 하는 거죠. 야, 이건 우리 측 입장이니까 받아들여.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지도자가 이제 제대로 못 하니까. 그럼요.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지도자 한복 갈아입느라고 바빠. 안 시키지 마. 아직도 갈아입나요? 영일동맹. 네, 그래서 어쨌든 영일동맹의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두 차례 맺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수동맹은 2차 영일동맹이고요. 1차 영일동맹 때는 좀 달라요. 근데 이 동맹을 맺는 순간 장점이 뭐냐면 복잡해 다 설명 못 하겠지만 당시의 구조상 프랑스를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얘네도 어쨌든 또 하나의 강력한 육군 강국이고 최근에 재기를 막 하고 있던 나라였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발목을 묶게 되고 결정적으로 일본이 이때만 해도 해군이나 군사 기술력이 약했는데 영국의 뭐라 그러죠? 조선소라고 그러더나? 거기서 제작을 하고 또 영국이 갖고 있는 군사 정보를 받아오고 아주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정보를 그래서 갖게 이제 되는 확 거죠. 발전을 하는구나. 예. 일본의 조선 기술이 이러면서 발전하는 거죠. 네네네. 네. 확 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정말 일본이 생산력이고 내용이고 별 볼 일 없었는데 이 이후에 단계 확 커져 나가는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일본의 그때 당시에 그 경공업 중심이었을 텐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됐고. 네네. 근데 중공업이라고 하게 되면 거의 유일하게 선박업밖에 없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공업 일본 대국으로 가는 기초를 이때 다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짧은 기간에 어찌됐건 만들어 오니까 빠르게 무장을 또 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10년 안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전쟁을 위한 확실한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1903년 7월 달 하얼빈에서 다롄까지 있는 이게 조금 상상은 안 되실 텐데 저쪽 만주 북부에서 다롄은 어디라 하면 랴오뚱 반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북한 근처까지 예. 철도가 빡 개통이 돼요. 대련. 대련. 예, 그러니까 그 하얼빈에서부터 심양을 거쳐갖고 대련까지 쭉 내려오는 거죠. 네네. 동북 삼성을 관통하는 철도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최근에 표기법은 그 중국식 발음으로 바뀌어서 이제 뭐 다롄 뭐 싫어요. 대련이라 그럴 거야 그냥.
아니 책엔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싫어 대련. 안 돼요. 심양은 뭐라 센양이라고 돼 있어요. 네네네. 다 그렇게 썼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아예 바뀌었어요. 저도 되게 힘들었던 게 대학교 다닐 때는 막 다 뭐 장계석 뭐 예. 이렇게 모택동 배웠는데 이게 다 바뀌어서 저도 이거 이 이름 발음 바꾸나 되게 고생 많이 했었어요. 장재수는 뭐라 그래요? 장제수. 장재수. 아 장찌는 영화 배우구나. 나 장찌를 순간적으로 생각했어. 나는 그게 장제스는 그래도 멋있잖아 좀 발음이. 네, 그죠, 그죠. 근데 마오쩌둥이 좀 심각하고 그 또 장제스 아들 장경국이가 있는데 네. 총통 물려봤잖아요. 맞죠. 그거 장진고라고 장진고. 하잖아. 그건 진짜 낯설더라 장진고. 장진고. 아 이게 좀 유명한 사람 좀 난데 또 안 유명하던 애들이 이게 발음 다 바뀌니까 좀 이게 누군지가 구분이 안 돼서 난 위안 스카이? 예, 원세계. 원세계. 예, 위안 스카이라 그러죠. 네네. 무슨 그 요즘 나오는 그 TV 선전하는 거 같다. 무슨 스카이, 무슨 스카이. 맞아요. 이런 게 좀 되게 많이 예. 저우얼라이 뭐 이런 식으로 뭐 펑더화이 뭐 주더 뭐 앞으로 이렇게 주더. 예. 주덕이에요, 그거는? 네, 주더. 예, 주더. 린비아오 뭐 이런 거. 인표가 린베아오가 되고 책에 그렇게 나와요, 이제?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표기하기로 했으니까. 신해혁명 이후 1911년 12년 이후부터는 다 발음을 그러니까 다 중국식 발음으로 써야 돼요. 이제 손문도 순원이 되는 거고. 순원. 아니, 누가 그렇게 합의한 거야? 아니 그 나라에서 이렇게 정한 거죠 뭐. 그렇게 표기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만났고 협의해 준 건가? 아니요. 한국 자체적으로. 아니요. 오래된 얘기고요. 예. 그게 혼선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하나로 정해서 옛날에 막 옛날 것까지도 다 이렇게 발음을 바꾸고 이래서 또 문제도 생겼고 해서 주인말도 바꿨어요, 그럼? 그건 저보다 저번에 저울음파라니까. 나 553은 알아, 553. 존우. 짠우. 네? 553 감독. 페이스 오프. 진짜 첩혈상홍. 진짜 옛날 영화. 와. 아재 개그. 요즘 대세 아재 개그. 진짜 옛날 영화. 되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건 좀 이제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 철도가 뚫리고요. 예. 이 극동 정책을 총괄하는 알렉세예프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걔가 극동 총독부도 설치를 하고요. 이 결정적 사건. 이건 좀 학생들도 옛날에 막 외우고 그랬었는데 압록강 하구의 용암포라는 지역을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신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을 이렇게 잡수시겠다 사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압록강 하구라는 건 신우주 앞에 바로. 예. 그죠? 그쵸. 예, 예. 신의주 앞에 단동 바로 보이는 예, 곳. 예. 네네네. 거기를 점령한 거죠. 네네. 단동은 뭐라 그래요? 단둥. 단동. 그렇구나. 단동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압록강 표지판이 있고. 네네네. 네. 그 밑이 용암포인가 보지? 그때 고미도 어디겠죠? 고 이제 네. 강 어귀에 있는 무슨 포구였겠죠. 용암포가. 군사전략상은 좀 중요한 데인가 봐요.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걸 딱 점령을 합니다. 그렇죠. 압록강 하구면은 서해 그러니까 황해로 내려가는 지역. 그다음에 북한 반도로 내려오는 올라오는 지역. 거. 딱 그러니까 해상, 육상을 다 막는 곳이지 거기가. 그렇죠. 예. 그리고 랴오동 반도도 막고 텐진, 베이징도 다 막아버리는 거니까 산둥 반도까지 딱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야오동반도는 1911년 이전이니까 요동반도라 그래야지. 라오뚱반도는 계속 있으니까 라오뚱반도지. 신의 혁명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진짜 힘들다. 이제 이 어르신들하고 방송하는 거 정말. 그래서 그 요즘에 동아시아사 책 애들 교과서 보면요. 네. 그 요동반도 우리는 요화, 요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저도 너무 힘들었던 게 랴오호 랴오시. 맞아요. 랴오강, 뭐 랴오뚱, 랴오시. 고등학생 아니야. 난 아들이 대학생에서 몰라.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우리 그 한 의원이 네. 우리 아들을 기억하고 아들 올해 대학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 어디 대학 들어갔냐고. 그래서 내가 아빠 나중에 큰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대학으로 갔다고. 걔 어디로 갔냐 그래서 충청권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전화하다가 자빠지는 거야 자빠져. 진짜 웃긴다. 우리 아들 잘했어. 대전에 간 건 참 잘한 거야. 스카이 대학 간 것보다 훨씬 훌륭해. 아니 뭐 여담인데 보셨어요 기사? 요즘 애들이 과잠 입잖아요. 과 잠바. 네. 잠바 뒤에다가 뭐 서울대 이렇게만 써놓는 게 아니라 그 밑에다가 포철 하이스쿨, 뭐 대원 뭐 외국어 고등학교 이렇게 자기 출신 고등학교를 박아놨는데요. 야 진짜 그거 보면서 아니 근데 그게 큰일 이게 났습니다. 이제 어둠이 깊어야 새벽에 다가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해 뜨기 바로 직전 어둠은 새벽의 어둠 그렇게 지륵같아요. 예. 이 우리 사회가
이런 그 물질 만능주의, 그다음에 가치가 아니라 가격의 관점. 사람들 요즘 만나면은 그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 그런대잖아요. 차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대잖아. 대놓고. 그래갖고 국산차랑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C클래스, E클래스 아주 이렇게 낮은 급의 차도 벤츠라 그러면은 계속 만난다는 거예요. 그 남자 뭐가 제일 좋았냐 그러면 차가 좋았어요? 차가 제일 좋았다. 아니, 실제로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이러한 천민 자본주의의 극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학벌주의 극한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대한민국을 리빌드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야 돼 이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만들기 위해서. 네네. 다 깨고 다시 시작해야 돼 그냥.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잘못 만든 인간들 싸그리 모아갖고 니네 왜 잘못 만들었니 들어서 고민하라고 10년 동안 그 유배를 보내놔야 돼. 아니, 제가 아는 그 박사, 이제 교육학 박사 예. 하고 계신 분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답답함, 교육에 대한 답답함 얘기하니까, 야, 용환아, 이미 끝났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고향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청주 이런 데 사시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지방 출신의 서울대생 비율 높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아예 안 나오는. 안 나오죠. 예, 완전한 어떤 그런 계층의 재분배라고 해야 되나? 학력까지. 과고 외고 이런 특목고 들어가는 비율이 강남에서 거의 반 가까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재수, 삼수 비율이 강남 애들이 뭐 60, 70%.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네. 그리고 반수는 기본이에요. 요즘 애들 얘기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재수는 뭐 당연한 거고, 삼수도 하고, 삼수에서 연세대 갔으면 반수 꼭 해서 떨어지더라도 서울대 한번 시험 보고, 이걸 당연하게 여겨요. 인생의 그 20살, 21살, 20살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아들은 클럽 가 있어요. 그 시간에. 내가 잘하고 있다 그랬어. 하여튼 뭐 러일 전쟁 전야입니다. 예. 전야에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딱 끝나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전쟁을 일으키는 건 다음 주에. 예. 아니, 뭔가 좀 전쟁이 나야지 재밌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자, 전쟁 나기 직전, 일본이 먼저 전쟁을 발발하나요? 그렇죠. 일본은 선방을 때리고요. 네. 또 하나 특징은 그 선전포고를 안 해요. 전쟁할 때도? 네, 원래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진주만 폭격할 때도 안 했죠? 그럼요. 그 전에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면 얘네는 무사 전통이기 때문에 무사들은 원래 선전포고를 안 해요. 잠입. 네, 갑자기 확 가서 확 하는 네, 그런. 그게 치졸하고 비열한 짓이에요. 아무튼 뭐 그래요. 네. 그래서 안 했어요. 싹 갖고 콧방망이 먼저 날리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렇죠. 예. 네. 콧방망이 날리는 일본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다음 시간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